60세가 넘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부쩍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에 관한 책을 찾아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뇨 코드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자연치유 안내서라는 부제목이 붙었네요. 먼저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유행병, 파트 2 고인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 파트 3 당과 제2형 당뇨병의 증가, 파트 4 제2형 당뇨병을 고치지 못하는 방법, 파트 5 제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방법. 그럼 빠른 시작 매뉴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방법. 30년 전에는 VCL 같은 가전제품을 새로 사면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딸려왔다.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읽으세요라고 쓰인 설명서에는 설정 방법과 잘못된 용례를 상세히 설명한 문제 해결 지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대개 이 설명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새 기계를 플러그에 꽂고 자정이 되도록 이 버튼 저 버튼을 눌러가며 작동법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요즘에는 전자기기를 새로 사면 몇 가지 기본 작동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빠른 시작 매뉴얼이 들어있다. 그 외의 모든 설명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상세 설명서에 담겨 있지만 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이렇듯 빠른 시작 매뉴얼이 훨씬 더 유용하다.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제2형 당뇨병을 고치고 예방하기 위한 빠른 시작 매뉴얼로 생각하라. 제2형 당뇨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일반적인 치료법이 왜 효과가 없으며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룰 것이다. 팩트. 제2형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사는 제2형 당뇨병을 만성질행성 질병으로 간주한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이 일방통행로이자 가속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생각. 달리 말해 결국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때까지 질병이 계속 악화한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굉장한 거짓말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소식은 전 당뇨 단계이거나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 믿음이 틀렸음을 인식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 사실 대부분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쉽다. 당신의 친구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라.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지속해서 높다는 의미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 23kg을 감량한 덕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더 이상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아마도 정말 잘했어. 너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 거야. 그대로 계속해.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거짓말하지 마. 내 주치의가 그러는데 당뇨병은 만성진행성 질병이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틀림없다고 하더군.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는 분명히 살이 빠져서 당뇨병이 나은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이 핵심이다. 제2형 당뇨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는 내내 이 진실을 직관적으로 감지했다. 제2형 당뇨병은 대개 식이질환이므로 약물이 아니라 식이요법과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고칠 수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체중 감량이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대부분은 체중 감소를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 환자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치료했던 당뇨병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항상 체중 감량이 당뇨병을 고치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11kg을 찌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셨네요. 어떻게 이 약이 도움이 되죠?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명백한 진실은 이 약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열쇠는 체중 감량이었다. 논리적으로 인슐린은 체중 증가를 유발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실제로 질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체중 감량이 제2형 당뇨병을 되돌리는 열쇠이므로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약이 도움이 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의사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을 만성 진행성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은 식이질환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애써 피해왔다. 약은 자전거 경주에 가져온 잠수용 스노클만큼이나 쓸모가 없다. 문제는 질병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원칙은 예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중 증가는 이 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상관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의 첫 단계이다. 현대인에게 제2형 당뇨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2형 당뇨병이 널리 퍼진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였다. 따라서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으려면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팩트: 제2형 당뇨병은 과도한 당이 원인이다. 근본적으로 제2형 당뇨병은 당을 과도하게 먹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이 너무 많아 생기는 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해결책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한다. 몸을 커다란 설탕 그릇이라고 상상해보라. 태어날 때는 이 그릇이 비어있다. 수십 년 동안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릇이 점차 채워진다. 다음번에 음식을 먹을 때는 그릇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설탕이 넘쳐 주위로 쏟아진다. 우리 몸속에도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 당분을 먹으면 몸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여 당분을 세포로 옮기도록 도와준다. 세포로 간 당은 에너지로 이용된다. 이 당을 충분히 태우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세포가 당으로 꽉 채워져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당분을 먹으면 인슐린은 이미 당이 넘쳐나는 세포 속으로 당을 밀어넣을 수가 없어 당이 혈액으로 쏟아진다. 당은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혈액을 도는데 포도당이 너무 많은 것이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증상이다.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은 평소처럼 당을 세포로 운반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몸이 인슐린에 저항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슐린 잘못이 아니다. 주된 문제는 세포에 포도당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고혈당은 문제의 부분에 불과하다. 포도당이 혈액뿐 아니라 모든 세포에도 과하게 많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2형 당뇨병은 단순히 전신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생기는 넘침 현상이다. 혈중 포도당이 과도하면 몸은 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한다.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미 넘쳐나는 세포에 더 많은 포도당이 억지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당분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포도당 과잉이 혈액에서 세포로 옮겨간 것이므로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인슐린이 많아도 몸은 세포에 포도당을 강제로 넣을 수 없다. 과량의 포도당을 없애지 않으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 인체는 세포에 더 많은 포도당을 넣기 위해 인슐린을 계속 더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악순환이 생긴다. 인슐린 수치가 저항성 증가를 더는 따라잡지 못할 때 혈당이 급상승한다. 이 무렵에 의사가 제2형 당뇨병을 진단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가 인슐린 주사나 메트로포르민 같은 약물을 처방해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지만 이러한 약은 과도한 포도당을 제거하지 못한다. 대신에 혈액에서 포도당을 꺼내 몸으로 다시 밀어넣는다. 그 다음 포도당은 신장, 신경, 눈, 심장과 같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져 결국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말이다. 설탕이 넘쳐 흐른 그릇을 기억하는가? 몸은 아직도 그 상태이다. 인슐린은 그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혈액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포로 포도당을 옮겼을 뿐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음식을 먹으면 당이 다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때 인슐린을 주입하여 당을 몸에 쑤셔 넣는다. 이를 터질 듯한 여행 가방으로 생각하든 넘쳐나는 그릇으로 생각하든 똑같은 현상이다. 몸에 포도당을 억지로 쑤셔 넣을수록 몸은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슐린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세포가 점점 더 부풀려지면서 저항성은 점점 증가하기만 한다. 몸이 자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슐린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하면 약을 써야 한다. 처음에는 약 1개로 해결되지만 결국에는 2개 그리고 3개로 복용량이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문제는 혈당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면 당뇨병이 실제로 악화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당뇨병 치료법, 어떻게 문제를 악화시키나?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이 안정되지만 당뇨병은 악화된다. 약은 이미 꽉 찬 세포에 당을 쑤셔 넣어 숨길 뿐이다. 당뇨병이 낫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악화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병이 악화될지라도 일시적인 인슐린 효과에 기뻐할 수 있다. 당뇨병이 악화하면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심장마비, 우렬성 심부전, 뇌졸중, 심부전, 절단수술, 실명을 예방할 수 없다. 의사는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병이니까요 라고 말한다. 터질 듯한 여행 가방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해 보인다면 과한 인슐린을 유발하는 과도한 포도당을 해결하는 방법도 자명해 보인다. 없애라. 하지만 제2형 당뇨병의 표준 치료법에서는 포도당을 제거하는 대신 숨기는 잘못된 논리를 따른다.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유독하다는 걸 알면서 몸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유독하다는 건 왜 알지 못하는 걸까? 팩트. 제2형 당뇨병은 신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포도당이 10년 혹은 20년 동안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체의 모든 세포가 썩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은 다른 어떤 질병과 달리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눈이 썩으면 눈이 멀게 된다. 신장이 썩으면 투석을 해야 한다. 심장이 썩으면 심장마비와 심부전이 생긴다. 뇌가 썩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간이 썩으면 지방간 질환과 간경변증이 생긴다. 다리가 썩으면 당뇨병성 발궤양이 생긴다. 신경이 썩으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긴다. 몸의 어떤 부분도 예외가 없다. 일반적인 당뇨병 약물을 사용해도 유독한 당 축적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부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7건 이상의 다국적, 다기관, 무작위, 위약대조 실험에서 일반적인 혈당 강화제가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 질환을 줄이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우리는 포도당을 낮추는 약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우리는 식이 질환을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하나의 진실을 간과했다. 팩트. 제2형 당뇨병은 고칠 수 있으며 약 없이 예방할 수 있다. 제2형 당뇨병은 그저 몸에 당이 많은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분명해진다. 당을 없애라. 당을 숨기지 마라.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첫째, 당을 적게 먹어라. 둘째, 남은 당을 태워라. 이게 전부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자연적이고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없고 비용도 없다. 1단계, 당을 적게 먹어라. 첫 단계는 식단에서 모든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첨가당은 영양가마저 없어서 안 먹는 게 상책이다. 단순히 긴 사슬당인 복합 탄수화물과 밀가루와 같이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소화된다. 최선의 전략은 흰 쌀과 감자뿐만 아니라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파스타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적당한 섭취량을 유지해야 한다. 육류와 같은 단백질은 소화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건강을 위해 적정량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아미노산이 과도하면 몸에 저장될 수가 없어 간에 의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즉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도
몸의 당이 증가한다. 따라서 단백질 쉐이크와 단백질 바, 단백질 분말과 같이 고도로 가공되고 농축된 단백질 공급원은 피해야 한다. 지방은 어떨까? 지중해 식단의 주재료인 아보카도와 견과류, 올리브유에 든 천연지방은 혈당이나 인슐린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며 심장 질환과 당뇨병에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달걀과 버터도 천연지방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이 음식들에 든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지방을 섭취해도 제2형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방은 당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포만감을 주므로 유익하다. 당분을 덜 먹으려면 자연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주로 먹어라. 정제된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적당하며 천연 지방이 많은 식단을 섭취하라. 2단계 남은 당을 태워라. 남은 당을 태우는 운동은 제2형 당뇨병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치료 효과 면에서 식이요법만 못하다. 단식은 몸이 당을 태우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단식은 단순히 식사의 이면이다. 먹지 않을 때 우리는 단식 중이다. 몸은 먹을 때 음식 에너지를 저장하고 단식할 때 음식 에너지를 태운다. 포도당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단식 기간을 늘리면 저장된 당을 태울 수 있다. 과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단식은 그야말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이며 인류는 역사 속에서 탈없이 단식을 해왔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먹지 않으면 혈당이 떨어질까? 물론이다.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질까? 물론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 당을 태우려면 많이들 사용하는 전략으로 24시간 단식을 주 2, 3회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16시간 단식을 주 5, 6회 실시하는 방법도 인기가 있다. 제2형 당뇨병을 고치는 비결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기존 지식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본 정보를 갖춘 당신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이 왜 유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계속 읽어라. 행운을 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당뇨병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되는지 정말 큰 개요를 다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까 목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모두 파트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